과거 한국이 전차 개발에 나설 때만 해도 서방과 유럽의 방산 강국들은 한국을 그저 면허 생산국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미국은 K1 전차를 라이선스 생산하는 수준에서 멈추라고 했고, 스위스는 K2 전차의 크롬 도금 기술 이전을 냉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좌절이 국산 기술 개발의 불씨가 되었고, 결국 세계 시장을 휩쓴 K2 흑표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거절당한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실전적인 기갑 기술 생태계를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K2가 완성됐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전장은 변했고 적의 위협은 더 민첩해졌습니다.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도심 속에서 제압당하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수십 톤짜리 전차를 단 한 번의 자폭으로 무력화시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국은 그 새로운 전쟁의 룰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었습니다. 거대하고 육중한 전차보다 신속하고 지능적인 전술기동 플랫폼이 필요한 시대에 맞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게 바로 한국형 차세대 경전차 KMPF입니다. 한화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작은 전차가 아닙니다. K2의 기술을 압축하고 K-21 보병 전투차의 유연성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전투체계를 설계한 것입니다. 약 30톤급의 경량 차체에 105mm 자동장전포를 탑재하고도 스테넥 4569 레벨 6급 방어력을 확보했다는 점은 이미 세계 방산계에서 충격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트라이커 MGS나 프랑스의 자규아르, 그리고 중국의 VT5조차 방호력 면에서 2급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KMPF는 하부 장갑까지 레벨 4급으로 이는 10kg 폭발물 견디는 수준으로 강화되어 지뢰나 급조 폭발물에 대한 생존성이 경전차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경전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죠. 실제로 미 육군의 MPF가 38톤급임에도 스테넥 5 수준의 장갑을 갖춘 걸 감안하면 30톤급으로 이 성능을 뽑아낸 한국의 설계는 그야말로 기술 집약적 예술입니다. 해외 매체인 아미레거네이션은 KMPF를 경전차에 외형을 한 소형 주력전차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이건 단순한 경전차가 아니라 K2의 DNA를 물려받은 기동형 주력전차인 셈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K2 전차로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한국이 왜 다시 경전차를 만들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K2로는 대응할 수 없는 작전 환경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는 K2 흑표는 세계 최정상급 화력과 방호력을 갖췄지만 산악 지형이 많고 도시 전투 비중이 높은 한반도 전장에서 그 거대한 덩치가 때로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55톤이 넘는 K2는 도심 골목, 좁은 교량, 급경사 산악도로에선 제약이 많습니다. 게다가 기동 중 보병과의 연합작전 시에도 너무 무겁고 느립니다. 즉, MBT 전차의 틈새를 메울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했던 것이죠. KMPF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계된 전술형 돌파 전차입니다. 한국이 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러시아 T-90을 운용하면서도 산악 지역에선 30통급 경전차 조라와르를 별도로 개발 중입니다. 또 미국 역시 M1A2 세브이3 전차를 갖고 있으면서도 공중수송성과 기동성을 고려해 MPF 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력전차와 경전차를 병행 운용하는 것은 현대 기갑전력의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즉, KMPF는 K2의 경쟁자가 아니라 전장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 경전차를 단지 국내용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한화는 이미 인도네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말레이시아 등 경전차 수요가 폭증하는 국가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은 지형이 험하거나 인프라가 취약해 60톤급 전차를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30톤급 KMPF는 적정 중량과 고성능 화력이 가능한 자동화라는 3박자를 갖춘 완벽한 수출형 플랫폼으로 꼽힙니다. 한화의 KMPF 개발은 이런 철저한 자립구조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파워팩은 두산이 개발한 750마력급 V10LX의 터보 디젤 엔진, 변속기는 S&T 중공업의 자동 8단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105mm 자동장전포는 벨기에 코케릴 L7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만 통합체계화 조준 및 사격 통제 장치는 전부 한화의 자체 기술입니다.
이 구조에서 핵심은 운용체계의 국산화율입니다. KMPF의 국산화율은 85% 이상으로 한화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장비 개통까지 포함할 경우 완전 국산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경전체 능동방어체계도 포함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킥포인트입니다. KMPF는 아이언피스트형 능동방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한화의 국산 APS 통합형 버전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4년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KAPS-2 실험 데이터를 반영한 것으로 RPG와 ATGM을 최대 15m 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정도면 경전차보다는 한 단계 위급의 전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남이 만든 걸 잘 따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든 걸 남들이 베끼는 시대가 됐습니다. KMPF의 등장은 그 상징적인 전환점이자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철학으로 기갑 전력을 재정의하는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력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전장의 룰은 변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를 단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MPF가 등장하게 된 진짜 이유는 단순한 전차의 경량화가 아닙니다. 이는 기갑전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수십 톤짜리 전차들이 드론 공격에 무너지고 방공망보다 정찰 네트워크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 겁니다. 과거의 전차 중심 교리는 이미 정보 중심 교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선택한 해답이 바로 지능형 기동화력 체계, 즉 KMPF였습니다. 한화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KMPF는 센서 슈터 네트워크 노드로 설계됐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차가 정보 수집부터 화력 운용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뜻입니다. 포탑에는 다중 광학 추적 장비, 360도 2호 IR 센서, 그리고 AI 기반 위협식별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이건 사실상 유무인 복합 체계의 첫 시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인즈 디펜스 위클리는 2025 9월호에서 KMPF는 MBT를 보조하는 경전차가 아니라 독자적 작전 중심축으로 운용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전장 플랫폼이라고 분석할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기술적으로도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KMPF는 국산 전자장비 통합률 90% 달성했습니다. 특히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디지털 전투관리 체계는 K2 전차와 동일한 수준인데요. 여기에는 포수와 지휘관이 동시에 조준 및 사격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포탑 내부가 하나의 미니 지휘소가 되는 셈이죠. 또한 자동장 전포는 초당 6발 사격이 가능하고 105mm 고성능 관통탄 사용 시 2km 거리에서 450mm의 복합 장갑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미군 MPF의 M35 105mm보다 약 15% 이상 높은 침투력으로 북한 최신 전차 M2020의 복합 장갑도 관통 가능한 수치입니다. K9 자주포와 K239 천무, 그리고 K2 전차가 보여줬듯 한국은 전략적 틈새 시장을 정확히 겨냥해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KMPF는 그 네 번째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화는 이미 인도네시아 육군과 공동개발 형태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합동 운용성을 고려한 버전도 설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핵심인 국내 전력화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MPF는 단순히 수출용 무기가 아니라 한국 육군의 기갑 재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KMPF는 기계화보 병사단, 산악부대, 도시전투사단의 핵심 화력 지원 전력이 될 예정입니다. 즉, K2 전차가 전면 돌파를 담당한다면 KMPF는 측면 기동과 도심 제압을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포병, 보병, 드론 부대와 실시간 연동되는 체계를 통해 전차 한 대가 단독으로 작전하더라도 소대급 효과를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25일 K2EX 전차 개발 영상입니다. Poland deployed K2 Black Panther tanks from South Korea to defend the Belarus border with Russia. The Polish armed forces can now field a tank battalion equipped with the new K2 Black Panther main battle tank. This month saw further deliveries of the new tank and enabled the 16th Mechanized Division to integrate the tank unit into its structure.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na do for it? How you gonna move for it? What you gonna be? To fight, to die on, and this is my game to play, to claim a brand new name. And I ain't gonna lie to you, I'm a bit nervous that I might screw everything up that I've ever done. 대한민국의 자랑 K2 흑표 전차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독일 업체로부터 파워팩을 공급받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 측이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받았다는 갑질 논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측은 일부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고 높은 비용과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한국 개발진의 의지를 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방산업계는 주권방위 산업의 핵심인 파워팩을 반드시 국산화하겠다는 집념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뼈아픈 경험을 딛고 K2 전차는 더 강력한 전차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K2EX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K2 흑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개량형 K2EX를 본격적으로 주력 전차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K2의 명성을 보다 확실하게 굳히기 위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180대를 1차로 도입해 운용 중이며 추가로 2차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를 직접 사용해본 폴란드군은 드래곤 24와 같은 대규모 합동훈련에서 K2의 기동 성능에 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폴란드군이 강조한 건 탁월한 엔진 파워와 우수한 궤도 이탈 방지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서스펜션으로 인한 지형 적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차 운용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 무인 공격기 등 각종 위협이 전장에 속속 등장하면서 전차에게 요구되는 방어와 탐지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까다롭게 바뀌게 됐는데요. 폴란드는 이 점을 고려해 K2에 자기들만의 특화 요구사항을 추가하려 했고, 현대로템도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개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탄생하는 K2EX 모델은 드론 대응 능력 첨단 센서, 결합 능동 방어 시스템 등 미래 전장에 최적화된 전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한국은 이미 K3 전차를 개발하고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K3 전차는 2030년 초에나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이상을 드론으로 바뀐 현대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더 이상 전차는 땅바닥에서만 싸우는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날아드는 적 드론이나 제블린 미사일, 자폭 무인기 등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K2 전차를 개량해 K2EX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K2EX가 보여줄 핵심 변화 중 하나는 드론 무력화 시스템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막는 것을 넘어 자폭 드론과 저고도 무인기까지 식별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무기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전차 승무원들이 전투 환경 전반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아이언 비전 역시 큰 화두입니다. 전차 내부에서
360도 영상을 모니터링하며 마치 전차를 투과해 바깥을 직접 보는 듯한 기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레드백에 도입한 시스템으로서 미국의 F-35 전투기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과 유사한 것입니다. 특히 K2EX에는 폴란드 요구사항과 달리 한국군이 원하는 전술통신체계까지 완벽 통합해 작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최첨단 기술이 하나로 모여서 전차의 운용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흑표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했다면 K2EX는 거기에 첨단 방어와 네트워크 전술 능력까지 더해져 소위 지상 전투 플랫폼의 완성형이라 불릴 만한 수준이 됩니다. K2EX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단연 AI 기반 RCWS의 도입입니다. 과거 RCWS는 주야간 광학 장비와 대구경 기관총을 결합해 승무원이 전차 내부에서 안전하게 외부 표적을 사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차 상부에 장착된 광학 시스템이 영상 정보를 AI로 실시간 분석해 적 병력이나 적 기갑 차량, 드론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데 이어 발포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12.7mm 기관총부터 30mm급 중기관포까지 달릴 수 있는 RCWS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적 위협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인기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전차가 단순히 방어 시스템만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개발하는 신형 전차에는 제밍 시스템을 전차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제밍이란 적 드론이 활용하는 통신 GPS 신호를 교란해 움직임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서 K2EX가 실전 배치되면 포탑 상부에 장착된 제밍 안테나가 적 드론의 주파수를 잡아내어 전파를 교란함으로써 추락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밍 기술이 만능은 아닙니다. 드론 기술 또한 AI를 접목해 GPS나 외부 통신 없이도 지형 영상을 토대로 자율 비행하는 무인기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K2EX에 적용될 차세대 기술로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드론의 전자부품을 태워버리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군집 형태로 날아와도 HPM 한 번이면 대거 무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2EX에는 또 다른 신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미 검증된 K2 흑표 전차의 최고 장점 중 하나는 기동력입니다. 폴란드 제20 기계화 여단이 드래곤 24 훈련에서 직접 K2를 운용해본 결과 레오파드나 에이브람스 등과 비교해 지형 제약이 적고 높은 경사지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기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폴란드군이 한국산 무기에 탄성을 지른 것은 유명한데요. 이는 K2 전차가 궤도 장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적용해 궤도 이탈 위험이 적으며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고르지 않은 지형도 안정적으로 주파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K2 흑표는 공차 중량이 55톤 수준으로 60톤에서 70톤대에 이르는 서방 전차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이로 인해 오프로드에서도 엔진이 과열돼 퍼짐이 덜하고 신속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산화된 파워팩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산화한 모듈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개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의 요청이나 폴란드군의 요청이 있다면 지금보다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육군뿐 아니라 폴란드군까지 흑표 전차의 민첩성에 크게 만족하고 있기에 K2EX가 등장해도 기동력 자체는 추가로 보강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즉 차세대 전차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 외 요소, 즉 미래형 전장에 필요한 아이언비전 제밍 시스템 능동방어, 체계 AI RCWS 등 신규 기술 탑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온갖 첨단 장비를 장착하면 전차 단가는 필연적으로 급등합니다. 현재 폴란드가 1차 물량으로 도입하는 K2 전차의 가격은 대당 100억 원 초반으로 알려져 있지만 K2EX가 실제로 생산에 들어간다면 APS 드론 대응 제밍 시스템, 아이언 비전, AI RCWS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어 대당 200억 원 이상으로 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폴란드가 2차 물량에 대해
현지 생산을 희망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이전 범위와 라이선스 비용이 커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하는데요. 이런 사태로 인해 기술 이전 없이도 한국에서 직접 양산해 수출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 국가 중 사우디, 이라크 등은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최신 전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기술 이전을 받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빠르게 공급받길 원하는 고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K2X가 실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어느 선에서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생산 능력, 현지 정비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이 예상되지만 현재 기준 현대전장의 K2X만한 MBT는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K2X가 완성형에 근접하면 기존 K2 흑표 전차를 창정비 시기에 맞춰 개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포탑에 제밍 시스템이나 APS, AI, RCWS 등을 달면 그 비용만 해도 대당 수십억 원이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제 드론 기술과 각종 무인 무기를 도입 운용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이상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K2의 후속 모델인 K3 전차 개발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분위기이지만 이 K3 전차가 실물화되기 전까지는 K2X가 그 공백을 메꿔줘야 하는데요. 결국 흑표 전차는 단순히 국산 3.5세대 전차라는 틀을 넘어서 인공지능, 제밍, 고성능 센서 등 첨단 군사 과학기술이 총집결된 4세대에 가장 가까운 미래기가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약점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반대로 한국은 그 약점을 보완하는 연구개발의 속도를 내며 더욱 경쟁력을 높여가는 중입니다.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국가 등 다양한 잠재 시장이 K2X를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K2X로의 전력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이 보였던 거친 태도와 갑질 협상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한국 방산업계는 이제 거꾸로 기술력으로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저력을 한국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끝없이 진화하는 K2 흑표 전차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신흥 전차로 도약할 것입니다.